될 것 같아요. 그래봤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다양하게 봐야 돼. 자, 아베의 고이즈미 총리 이후 후임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죠. 지금 읽고 있어요. 고이즈미가 직접 아베를 후계자로 지명, 총선에 뛰어들고 2006년 당선되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 맡는 일본 관례에 따라 90대 일본 총리에 올랐다. 최연소 총리 타이틀을 얻었다. 자, 그리고 한일관계, 중일관계 회복, 그러니까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친사 참배로 경색한 한일관계, 중일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10월 9일 한국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1차 내각 시절에 아베 신조는 친한파 정치인이었다. 한국의 국립형충원에 일본 총리 사상 최초로 참배하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하겠다. 2차 세계대전의 자의에 상관없이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2018년에 아베의 모습과 비추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자, 지금 현황만 보고 있으면 아마 저도 솔직히 이거를 조사를 하고 막 뜯어보고 이래서 아는 거지. 제가 28이니까 저 당시 몇 살이야? 딱 20쯤 되거나 19이면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하면서도 좌파 쪽으로 쏠린 분들은 이런 거 알까요? 그리고 반대로 우파 분들도 이런 거 알까? 애당초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웃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우리 일본과 미국은 우파의 편도 아니고 좌파의 편도 아니에요. 그저 한국이란 나라를 보는 거지.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친한파 정치인이었다. 그럼 얘가 왜 지금은 이 꼴이 됐는지 제가 대충 설명했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1965년 이래 일본 정부는 한국에 꾸준히 우호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과거사를 청산하고자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온 바 있었다. 사실 이 부분은 우파 분들도 쫙 정의를 못하죠. 그냥 일본도 열심히 뭐 사과했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게 꺼라위키라는 소리를 듣긴 하지만 이런 거 볼 때 편해요. 편하니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3억 달러 무상원조, 이거 가장 유명한 거죠. 그리고 IMF 외환위기 당시 80억 달러 중 일본이 가장 많은 47억 달러를 부담했으며, 이거 저도 몰랐던 거예요. 미국이 17억 달러를 부담했는데 일본이 47억 달러를 부담했어요. 김대중 정권에서 위안부 위로금도 제공했어요. 일본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도 뭔가를 제스처를 계속 취해왔어. 또 있어요.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김대중. 그러니까 고노, 무라야다마, 김대중, 오부치게이조 선언, 고이즈미다마, 간다마로 이어지는 정부 차원의 사죄 성명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친필 사과 친서 등의 성의를 보인 바 있음. 야, 대단하네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자 일제 피해 침략 국가들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ODA,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 및 아시아 여성기금, 아시안 워먼 펀드 등을 통해 같은 전범인 9개를 상회하는 규모의 지원을 함. 여기에 각주가 있는데, 다만 독일은 어느 정도로는 일반 국민들의 과거사 인식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세간의 인식이 무색하게도
사실 독일조차도 힘있는 유대계와 서방 열강들에게만 사과와 반성을 표하고 힘없는 독일 제국 시절 아프리카 식민지배 피해자들은 모르쇠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독일 칭찬 열나하죠. 근데 저는 이거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우리가 일본에게 하고 있는 건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당함을 추구하는 거다. 내가 맞았으니까 너희 나한테 사과해. 이건 정당함이지 내가 희생을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한국이 그리고 진정한 정의 같은 걸 추구하는 게 목적이면 일본을 욕을 졸라 해야 돼요. 물론 일본을 욕을 졸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독일도 욕을 졸라 해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무슨 솔레 뭐 건담 더블로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그 평화를 위해서 뭐 무력 개입을 하겠다니 하는 애들 있잖아. 뭐 솔레스티알 빔.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돼. 우리가 정의를 추구할 거면. 근데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 내에서 정당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국가는 그래요.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는 사실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쇼예요. 이건 좌파우파 동일이에요. 인간은 절대 정의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그러면은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의나 뭐 이런 걸로 보지 말고 현실주의로 보되 동시에 상대의 입장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정도를 일본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다고 한다면 일본 국민들은 진짜 그 생각할 거라고요. 아, 얘네들은 뭔 짓을 해도 우리를 개새끼로 보겠구나. 나쁜 놈으로 보겠구나. 시읍비읍 새끼들을 보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고 어떤 정부가 잘못하고 뭐 어떤 한쪽 국민이 잘못하고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우리 한국인의 잘못이 0일까요? 우리는 뭐 다 잘했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 게 하나라도 있어? 우파들이 말하는 좌파들, 특히 좌파들 우파들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한 적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쉽지 않았어? 일본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잖아. 물론 일본 국민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나쁘다 스탠스. 근데 사실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진 않는데 일본 정부를 싫어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그런 오해들을 풀려고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노력하려고 한 적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어떤 거 한쪽에 몰려고 하지 말아요. 이런 거 한쪽에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어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가를 서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당장 뭐 정부 하나 조지자, 나라 하나 조지자, 일본 개새끼, 뭐 우파 친일파 새끼들, 뭐 좌파 빨갱이 다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뭘 해결할 수 있는데? 일본 극우화 돼가지고 일본이랑 한국이랑 전쟁하는 상황이 아예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조금 이제 좀 30% 살짝 빠질게요. 뭐냐면 내가 뭐 부자야.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 인근이 치안이 나빠. 거지들이 많아서 돈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안정성이 없으니까 제 멋대로 날게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걔네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 근데 어쩌다가 내 딸이 거기 가서 봉변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일조한 게 제로일까요? 내가 일조한 게 아예 없어? 내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는데 아예 없어? 부자 정도 되면 뭐 나눠준다든지 하는 걸 선행을 쌓던지 아니면 뭐 구조적인 걸 뭔가 해결하려고 하든지 뭔가를 했으면은 조금은 확률적으로 딸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한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예 뭐 해결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조장을 하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 그 조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뭐 이건 미국도 똑같아. 솔직히 손익만 따지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전체 거시적인 것까지 따지면은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폭탄이기도 해요. 그래, 한국 망하면 다른 나라 간다고 쳐. 그럼 그 나라 망하면 뭐 안 망하는 나라 찾을 때까지 계속 망망대해로 돌아다녀? 언제까지 갈 건데? 어디까지 갈 거고?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 당장 일본이랑 싸울 거예요? 뭐 북한이랑 싸울 거야? 전쟁할 거야? 아닌 거 서로 뻔히 알잖아. 좌우도 머리 좀 있는 인간들이면. 현충원도 찾아가고 지원도 한번 했고 47억 달러 무담 뭐 빌려준 거라고 하지만 담화도 뭐 5차에 걸쳐서 하고 박정희 정권이 잘못한 부분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파도 실드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말했어야지. 지금 그때 남아있었던 게 오해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쌓여왔던 오해가 그때 잘했으면 그냥 이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제목 잘 쓸 수 있어. 근데 뭐 옛날 사람 가지고서 뭐 얘가 못해가지고 그랬다 이런 뜻한 또 사실 의미 없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미 우익이 너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만나는 일본인 한 명 한 명한테 막 날카롭게 대할 필요는 없어요. 날카롭게 막 이런 걸 말해야 될 건 아닌데 근데 기회가 되거나 각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랑 얘기하고 뭐 이러면. 그리고 뭐 일본인 관련해서 이제 일본인 안에 두신 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건 뭐 어때 유튜브 광고가 돼버리는데 이런 거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아니, 퍼트리든 제 영상을 퍼트리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국민부터가 풀어야 돼요. 사실 정부가 힘이 센 건 맞지만 그 정부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국민이 뽑아요. 국민 하나하나가 약한 거지. 국민 총합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총합에 제일 좌지우지 되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별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조정하기 쉬워가지고 저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아베가 이번에 내린 경제 제재는 사실 악랄의 검이고 정권 유지에는 엄청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이란 국가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선택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베가 비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당연하죠. 정권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이보다 합리적일 수 없는데 근데 뭐 어떡할까? 뭘로 가려고? 정권 잃고 나서 뭐 일본을 위해서 일한다? 물론 아베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먹어서 응원하자 이런 거는 저는 야 이건 얘들도 어지간히 병신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저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한국이 훨씬 낫지. 뭐 터지면 뭐 재난 상황 이런 거 막 사이렌 죽어라 올리잖아. 박근혜 때는 별로 안 올렸는데 지금 우리는 뭐 어디 뭐 지진 나고 이러면은 무조건 뜨더라고요. 이런 비상대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거고 그런 거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런 아무튼 어떤 사물 어떤 뭔가를 볼 때는 한 각도로 보지 마세요. 다양한 각도로 씹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에 한쪽에만 미쳐서 막 그 밀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르세요. 장점 단점 그런 걸 다양하게 말해주고 그 보험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의 보험 상품을 믿으세요? 구직자 뽑을 때도 장점 단점 다 쓰게 하잖아요. 실제로 인간은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장점 단점 굳이 쓰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알아보기 위해서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얘가 어떤 놈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걸 전부 다 면밀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병 걸리면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 무조건이야. 제가 제일 신기하고 웃겼던 게 성재준이나 리섬이나 아무튼 그런 분들
보면은 머리가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승전 좌파는 빨갱이야. 얼마나 그게 참 무서운지 아세요? 야, 이 정도로 공부하고 나름 합리적이고 생각도 깨어있는 분들조차도 이거에 빠지면 저 꼴이 나는구나, 저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나서시는구나, 반대쪽에 뭔가를 볼 생각을 하나도 안 하셔요. 이건 유재일도 마찬가지예요. 유재일도 좌파 쪽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많이 보여요. 근데 저는 유재일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편이고 나름 재밌게 진행하시는데 그분도 극단적일 땐 극단적이에요. 그래도 다만 유재일에 대해서 가장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건 그분은 어지간한 보수 우파보다 더불어민주당을 더 많이 까세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 아무튼 저는 이런 양측 양면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구독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양쪽의 그 말을 다 들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근데 사실 똑같아. 부분적으로는 맞는 걸 가지고 오고 있고 논리적인 근거와 이런 걸 다 배치를 다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놓는데 반쪽짜리 결론이야.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게 참 웃겨져. 애당초 저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걸 저걸로 설명을 하고 앉아있어. 그다음 비약도 심해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단순히 뭐 병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모자란 분들 아니시거든. 왜 저렇게 가실까? 진화론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랬어요. 저게 저렇게 쓸 그 이론이 아니고 학문 아닌데 저렇게 쓰고 계시니 저게 아닌데. 저번에 말했잖아. 유재일 깠잖아. 나 몽골 몽골 기병 고자부대설. 아유 씨. 물론 저는 그런 거 하나로 그 사람을 막 조롱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틀릴 수 있으면 인정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설명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고서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오해의 소지도 줄고 문제 해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둘 다 그런 거 없어. 뭐 이 결론 잃어버리면 둘 다 병신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짱이고 둘 다 병신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요. 이건 그런 거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제가 짱이다는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고.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로 좀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무튼 일단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디어 이제 외칠 수 있게 되는 내용. 나는 중도 맞아. 씨발. 나는 중도다. 나는 좌파도 우파도 싫다. 지금의 좌파도 우파도 싫다예요. 근데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조금 더 좌편향인 건 인정. 그리고 웃기게도 우파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파 같지 않아서예요. 우파 같으면 사실 우파도 나름 괜찮은 것 같네 정도로 넘어갔을 거야.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우파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우파야. 복지제도를 말하는 우파? 애 낳으면 1억씩 주는 우파. 김성태 의원님은 우파가 뭔지부터 배우셔야 돼. 우파가 뭔지부터 배우셔야 되고. 아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내가 친다 식으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죠. 몰라요. 모르겠어. 아무튼 일본의 순수한 뭐 일본이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일본이 착한 나라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됐든지 간에 일단 사과를 했으면 그 사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바른 자세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파 유튜버들이나 우파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좌파가 빨갱이가 되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거니까. 그리고 일본이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빡쳐하는 건 그냥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일본이 하는 모습이 얼마면대로 보이는 거야.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참배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문제라고 해도 교과서 정도는 조금 더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일본 쪽에서, 일본 정부 쪽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 쪽이에요. 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떤 자세를, 태도를 견지하고 있냐가 나와. 근데 그러면 일본 분들이 스스로, 일본 정치인들이 스스로 실드 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실드 치냐면은 뭐 연자제를 하자는 거냐 이런 실드를 치시는데, 연자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연자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연자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줬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죄와 배상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고 더 이상 전쟁은 벌어지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라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리를 못하게 해준 원인 제공자 중 하나가 누구? 우리야. 아베 때 잘 풀었으면, 서로 이렇게 됐으면 이거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이거 그러니까 58에서 까려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박정희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오해의 골이 커질 수 있는 그 여지를 처음 만들어 버렸고, 이명박 때 약간 세게를 꽂아버린 모습이 돼 버렸어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정권 유지를 하고 뭐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세게 나가신 거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의 합리성은 있죠.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실수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지만 뭐 노통이라고 해서 일본이 개새끼다 모드로 정치 안 하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파라고 해서 일본 만세를 외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좌파분들 이명박 뭐 쥐명박이니 일본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니잖아.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때 크리티컬이 터져가지고 한 부분이 나와요. 이명박이 전투적으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식으로 아베가 반응한 거 아니냐라는 그 떡밥이 나온다고.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자, 근데 이거를 우파는 나쁘다, 좌파는 나쁘다, 우파는 친일파, 좌파는 빨갱이 이렇게 보면 뭣도 안 돼.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이분법으로 안 된다니까. 제가 그런 표현도 썼었죠. 빨강이 뭔지는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빨강인지 모른다고. 스펙트럼이라고. 세상 단순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정리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직접 공부하고 열심히 파고 들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파고들기 힘들죠. 저도 그렇게 진지한 편 아니거든요. 취미생활이잖아요. 제가 이름이.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운동할 건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나라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도 망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만만세 뭐 이렇게 국뽕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자기가 스스로 주권 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투표만 열심히 하는 것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가능하고, 여유가 좀 더 된다면 정당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인지도까지 있다면 자기가 직접 의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지해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관심은 가지시는데 한쪽 편향으로만 가지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위험하고 답답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찬압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광역을 찾으려고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약간 스트레스 해소는 되네 확실히. 아무튼 이게 결론적으로는 근데
크게는 우파 실드긴 해요.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일본 실드고 뭐 친일파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네, 어떤 분들은. 근데 넓게 보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도 까고 박정희 대통령도 까버렸네요. 다카키 마사오 진짜 진성 친일파인데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의 여지를 사게 짰을까? 일본에 그렇게 진짜 충성 맹세를 다 하시고 이런 분이시라면? 그런 거 아닌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 개명도 하고 했겠지만 일단은 자기 이득을 추구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겼을 때 자신의 이상도 어느 정도 추구했겠죠. 그 이상 내에는 뭐 섹스 스캔들도 있고 뭐 이랬어요. 뭐 연예인들 연예인들하고 막 뭐 뒤에서 뭐 하고 다니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나라 부자 나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잘 사는 사람 만들어보고 싶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복잡한 거라고. 인간 하나도 복잡한데 국가 관계를 두 개로 딱 이중으로 딱 나눠서 딱 야,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무슨 자신감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하나. 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이것도 중원부원이라서 아마 많이 안 보실 것 같아. 그런 겁니다.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 아니고. 아이고. 그러니까 힘든 거니까 단순한 거, 복잡한 거를 단순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세뇌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좋은 머리 가지고.